내 다리는 초콜릿 다리야. 교실 속 다문화 이야기. 해결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50쪽입니다. (3월 16일) 교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2월 취학 아동 명단에 있던 눈에 익었던 이름. 정재성이 우리 반으로 중도 입학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금 후 재성이와 엄마 할머니가 함께 교실로 올라오셨다. 실무사님의 말에 의하면 재성이가 신입생 예비 소집 기간에는 분명히 유예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변 유치원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다시 왔다고 했다. 교실에 들어온 재성이를 놀이방에서 할머니와 놀게 한 후에 엄마와 상담을 했다. 아빠가 3년 전에 공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필리핀 외할머니 댁에 살던 형 재경이와 재성이가 1년 전 외할머니와 함께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단다. 남자아이 2명을 건사하기 힘들었던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었다. 재성이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따갈로그어까지 4개 국어를 이해한다고 아이의 장점을 엄마가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성이는 평소에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차분히 앉아있지도 않았다. 나이는 8살인데 영어로 마미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엄마가 가르쳐준 색깔 또는 1부터 10까지 수세기 외에는 그것도 영어로 다른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2월부터 3월 15일까지 재성이 엄마는 재성이가 학교에 다니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유치원을 좀 더 다니기를 희망했다. 주변 유치원 몇 곳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결국 돌아온 답은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안타까운 답들 뿐이었다. 나이도 8살이고 한국말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재성이를 책임져주는 곳이 없었다. 엄마는 어쩔 도리가 없어 다시 재성이 손을 잡고 학교로 3월 16일에 들어왔다. 다행히도 학교에서 받아주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중도 입학으로 그냥 우리 학급에 편성하여 다니기만 하면 되었다. 문제는 우리 교실이었지. 학급에 입학한 첫날부터 엄마는 바로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직장에 가야만 했다. 할머니 혼자 재성이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점심을 먹지 않고 엄마랑 외할머니랑 재성이가 그렇게 돌아갔다. 둘째 날 재성이가 조금 늦게 엄마와 할머니 손을 잡고 다시 나타났다. 나는 재성이에게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던 입학 초기 적응 교재하고 색연필을 주었다. 재성이 자리를 마련해서 똘똘한 아이들 옆에 앉히려고 했다. 그런데 재성이는 잠시 앉아있는 듯 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 놀이방으로 갔다. 거기서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스케치북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교사 경력 18년의 전문가 포스를 풍기며 재성이에게 앉아있기 연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봇 만화를 틀어 보여줬다. 그리고 교실의 나머지 아이들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잘 해주겠지 기대하면서 입학 초기 적응 교재를 몇 장을 하게 했다. 그 옆에서 나는 재성이랑 1시간 동안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놀이방의 장난감들을 가지고 주고받기, 상호작용하고 한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집중하는가 싶더니 나중엔 다시 돌아다녔다. 재성아 이리 와 하고 불렀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재성아 이리 와 하는데 아예 듣지를 않았다. 며칠 노력을 했지만 재성이에게 나의 노력이 먹히질 않았다. 일단 자리에 앉기가 되지 않았고 재성이는 특히 교실에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사물함을 열어가지고 새 학용품을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새로 산 학용품을 만지는 것을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다른 아이들도 힘들어했다. 며칠 잘해줘가지고 내심 고마웠던 학급의 다른 아이들마저 재성이가 돌아다니는데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기회만 되면 복도에 뛰어나가는 재성이를 잡으러 다녔다. 이상한 소음을 만들면서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재성이가 정말 버거웠다.
조용히 시키거나 공부를 가르치는 것 또는 친구 관계를 가르치는 일상적인 그런 교사가 해야 될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역할이었다. 내 힘으로 다룰 아이가 아니구나. 한계를 인정해야만 했다. 재성이는 내 경력으로 가르칠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마음을 짓눌렀다.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제도권 교육을 못 받을 텐데 공립학교 교사인 내가 아이를 가르치지 못하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할까? 재성이를 가르치자고 나머지 17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을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마음속에서 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외에도 재성이가 학교 다니는 일에는 크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첫째는 학교에 데리고 다녀줄 적절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 한국말도 배워야 하고 특수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다문화 학급에서만 가르칠 수도 없고 특수학급에서만 가르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두 학급에서 모두 다 거절했기 때문에 두 학급의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통합 학급이 필요했다. 재성이 엄마는 직장에 다녀야 하는데 재성이가 등굣길에 위험해서 늘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다. 재성이는 가볍고 동작이 빠른 아이여서 연세가 있는 할머니 혼자서는 통제를 못하셨다. 한 번은 할머니 혼자 재성이를 데리고 오다가 할머니 손을 놓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바람에 정말 큰일 날 뻔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 혼자는 학교를 데려다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엄마는 출근 시간까지 빨라져서 할머니 혼자 재성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재성이는 비가 와서 못 오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온다는 핑계를 댔다. 점점 학교에 오지 못한 날이 많았다. 사실 핑계가 아니라 그 말이 맞았다. 엄마가 재성이를 학교를 위해서 오전에 천천히 출근해도 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몇 번 시도하기는 했지만 어려웠고 재성이가 엄마 때문에 수업을 또 다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 못 오는 것이었다. 궁여지책으로는 내가 출근길에 차로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수업 중에 이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한편으로는 지성이가 학교에 안 오는 날은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 있어서 편했고,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아이의 평생을 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무거웠다. 교실에서 지성이에게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없어서 다문화 특수반, 즉 꿈들의 반에 상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꿈들의 반에 넘치는 다문화 아이들로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에 교실에 앉아있지도 못하는 지성이를 맡길 수는 없었다. 혹시나 하고 특수학급 선생님에게 상담했지만 특수반에서는 우리나라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이니까 다문화 특수반에서 맞는 게 더 맞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 처음엔 두 사람에게 모두 서운했지만 사실 두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았다. 두 학급에서 학습이 다 필요한 아이인데 한국 교육의 특성상 통합이 잘 되지 않아 어느 곳에서도 아이를 맡아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 특수학생은 원적 학급에 속해 통합 수업을 하는데 아직 다문화 학생이 특수학생인 경우는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지성이가 특수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애 판별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청에 의뢰해야 하는 절차도 있었고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교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 힘을 벗어나는 큰 프로젝트형 숙제인 지성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아는 것이 힘들었다. 솔직히 아이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하고 끈질긴 의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들었다. 나는 과연 지성이를 도울 수 있을까? 아니, 지성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 달콤한 딸기와 함께하는 봄.
여름 선생님과 나는 통합교과 봄을 연구하면서 아이들이 봄을 느끼기 위해 뭐가 좋을지 고민했다. 먼저 봄에 푹 빠지도록 하기 위해 현장 체험 학습지로 연천에 있는 딸기 농장 모아베리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임마누엘이 딸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딸기 농장에 가기로 하고 수업 시간에 힌트를 주었을 때 임마누엘은 스트로베리? 좋아요, 좋아 하면서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엄청나게 좋아했다. 임마누엘 엄마도 완전히 좋아했다. 물론 유치원 때 미리 다녀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아이가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다. 1학년 아이들의 이런 점은 참 좋다. 똑같은 말을 5번, 6번 해야 하고 그들의 언어로 맞춰야 하지만 이런 순수한 영혼을 가진 꼬마 친구들의 영웅이 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기꺼이 받아들이며 현장 학습을 잘 준비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기대를 어깨에 메고 여름 선생님과 나는 차로 30분 정도 거리의 딸기 농장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하우스 안에 들어가자마자 진하고 달콤한 딸기 향기가 가득했다. 맛으로만 먹었던 딸기의 향기에 취하다니. 와, 우리는 딸기 농장의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아이들의 시선으로 살펴줬다. 아이들이 딸기에 푹 빠져서 신나게 체험할 모습을 상상하니 두근두근 정말 설레었다. 드디어 현장 학습날. 버스 한 대로 두 반이 함께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려 딸기 농장에 도착했다. 농장 길목이 좁아 버스를 주차할 수 없어 군부대 입구에 버스를 대고 시골길을 걸어서 들어갔다. 작은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구부러진 시골길 옆은 아직 농사 짓기 전 겨울을 지낸 농가 밭이 있었고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농수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길가에 핀 작은 제비꽃과 개망초,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며 봄바람에 취한 채 아이들과 선생님 우리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걸었다. 늘 아이들은 이렇게 물어본다. 선생님 다 왔어요? 늘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 좀만 가면 돼. 또 이렇게 물어본다. 선생님 다 왔어요? 나는 아니 좀만 가면 돼. 얼마나 가야 해요?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 좀 참고 가자. 거의 다 왔다니까. 그리고 폭발하기 전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또 물어보면 제일 늦게 들어가게 할 거야. 역시 나는 아이들을 다룰 줄 아는 선생이다. 도착해서 농장 문을 열고 여름생과 내가 노렸던 딸기 향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었다. 선물이 통했는지 아이들은 딸기 향에 빠져 그날따라 말을 정말 잘 들었다. 줄을 잘 지켜서 한 명씩 들어갔다. 딸기의 경의를 표하며 소중히 여기고 잡아당기지 않고 가르쳐준 대로 똑 잘 끊었다. 욕심도 많이 부리지 않고 담는 만큼 많이 따먹었다. 나중에는 아이들의 입을 열면 딸기 냄새가 솔솔 날 정도였다. 딸기를 즐겁게 딴 후에 딸기 잼을 만들었다. 잼을 만들기 위해 서로 사이좋게 휘휘 젓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너무 굳지 않도록 적당히 졸여서 빵을 구워 발라 먹었는데 군침이 얼마나 도는지 빵 몇 개를 아이들에게 구걸해가면서 얻어먹었다. 페버도 임마누엘도 딸기 앞에서는 정말 말을 잘 들었다. 나보다 역시 딸기가 더 매력적인 것을 인정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딸기 쉐이크를 만들 때는 정말 재미있었다. 작은 손잡이가 있는 컵 밑에 얼음과 소금을 넣고 윗부분에 딸기와 우유를 넣어서 음악에 맞춰 흔드는 것이었다. 상상이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역시 흔드는 것을 정말 잘한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쉐이크 잇, 쉐이크 잇 하며 두 손으로 컵을 흔들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루브와 환호성, 집중력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 교실에서 보지 못했던 즐겁게 춤추는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는 여름생과 나는 너무 좋아서 한참을 같이 웃었다. 통합교과서 봄은 느끼면 되는 거 아닌가? 봄이 얼마나 행복한지 딸기를 통해서 보고 만지고 먹고 행복하게 느끼면 끝인 것 같다. 내가 만든 딸기도 아니고 봄도 아니지만 뿌듯함은 나의 몫이었다.